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안에 보면 div가 있고 클래스명 bg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배경을 넣을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데, 자, 지금 예제에 같은 방에 이미지 폴더 안에 bgpng라고 있어요. 이미지 폴더 안에 bgpng가 있다고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예제 같은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bg라는 png가 있다고요. 자, 백그라운드는 중요하고요. 각각의 속성마다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 배경을 누구한테 쓸 거냐면 얘한테 쓸 겁니다. 요 녀석한테 해볼게요. 클래스명 bg. 일단 위드와 하이트를 넣어볼게요. 위드 600, 하이트 600. 크기를 좀 주고, 지금 이 안에 왜 크기를 줘야 되냐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얘 크기가 잡힐 리가 없다고요. 안에 글씨라도 하나 있어야 크기가 잡히는데 크기가 없고 그냥 배경만 지정할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크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경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HTML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화면에서는 이 HTML로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bgpng 얘라고요. 파일 이름은 지금 카피를 했고요. 이미지 폴더 안에 bgpng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좀 줄여볼게요. 33. 자, 구현하고 봤더니 600에 600짜리에 이미지가 하나짜리인데 분명히 가보니까 이미지가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반복이 돼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써보겠습니다. repeat. 예, 이 background repeat이라는 속성을 안 써도 기본값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써도 background repeat의 속성이 repeat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일단 써보십니다. 백그라운드의 repeat 속성이 repeat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지 않게 어떻게 no repeat, 반복되지 않게 no repeat, x축으로 반복 repeat x, y축으로 반복 repeat y 해서 이렇게 x와 y축으로 반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언제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축으로 세로축으로 반복, 무한 반복하는 건 패턴을 제어하고 패턴을 그냥 싹 깔고 싶을 때는 당연히 그냥 놓고 반복이 되라고 두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x축과 y축으로 반복할 일은 뭐가 있을까? 제가 포토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그냥 800에 600 잡아볼게요. 이거보다 더 커야 되지만 잠깐만 더 크게 해볼까요? 1024에 768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제가 좀 올드하지만 위에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에 메뉴 영역의 배경을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색깔이 한 색에서 한 색으로 가는 걸 만들었대요. 자, 이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얘 보고 이게 포토샵의 완성본이다라고 하고 헤더에다가 메뉴에 백그라운드로 지금 얘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저장을 할 때에 이 통을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로 헤더 비지 JPG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만큼 1픽셀 너비만 잘라서 저장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용량이 더 작냐 이겁니다. 당연히 너비 1픽셀짜리만 잘라서 저장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으로 얘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 배경은 어떻게 반복하면 되는 겁니까? X축으로 반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는 거라고요. 세로도 마찬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토샵에서 저렇게 그레디언트로 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거를 그림으로 저장하진 않습니다. 왜? CSS3로 오면서는 백그라운드도 저 그레디언트도 또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도 다 CSS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써요. 이건 언제만 썼냐면 CSS3에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기 전 약 10년, 15년 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정말 똑 잘라가지고 반복 했다고요. 그래야지만 용량이 작고 이미지를 구현할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런 걸 할 때는 그냥 CSS로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X축으로 Y축으로 반복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안 쓰면 안 썼더니 기본값이 리핏이니까 무한 반복된다고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no repeat 이렇게 합니다. no repeat 다시 no repeat 해놓겠습니다. 보더 좀 잠깐 넣어볼게요. 보더 1픽셀의 solid에 red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다시 no repeat로 해서 하나만 나오게 했고 얘 위치를 잡아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위치가 지금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왜 왼쪽 상단에 있냐면 아까 우리가 얘들을 안 써도 반복이 됐던 것처럼 뭘 안 써도 하나 더 써볼게요. 백그라운드의 포지션. 이 백그라운드의 포지션 속성을 안 써도 기본값이 left to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하고 화면 한번 확인합니다. 자, 기본값이 left top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림을 한번 띄워보죠.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어떻게 잡힌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명 bg에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레프트 탑에 이렇게 있다고요. 레프트 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어디로 바꾸고 싶냐면 여기로 바꾸고 싶대요. 자,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 가로 기준, 뒤에 있는 건 세로 기준입니다. 앞에 무조건 가로에서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로로 봤을 때 요 이미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레프트, 센터, 라이트 중에 어디에 있어요? 라이트에 있죠.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쓸 때는 어디? 세로 중에서 탑에 있습니까? 센터에 있습니까? 바텀에 있습니까? 탑에 있죠. 그럼 써볼까요? right top 이렇게 해서 가로부터 그 다음에 세로로 잡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이용해서 지금 작은 이미지를 이게 헤더라고 치면 헤더의 상단 가운데 상단에 있게 했다고요. 작은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받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100의 100 사이즈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한다면 파워포인트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X축으로 봤을 때 가운데, 위로 봤을 때, 세로로 봤을 때 위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탑에 있다고요. 그래서 센터 탑 이렇게 하면 센터 센터 이렇게 하면 센터 바텀 이렇게 하면 레프트 바텀 라이트 바텀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거? 센터 탑이 가장 많이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요 클래스명 bg의 배경으로 저 헤더 bg jpg라는 녀석을 쓸 때의 얘기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펜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치에서 이미지를 우측 하단에 배치하시오 라고 해서 주석으로 되어 있군요. 이미지가 지금 누구의 배경으로 있습니까? 클래스명 HTML5의 뉴스의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CSS 영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에 300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 안에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지금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핏을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경우에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낱개로 쓴 걸 합치는 건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냥 낱개로 먼저 써볼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해서 오른쪽 하단이라고 하니까 X축으로 오른쪽, Y축으로 아래 해서 저는 퍼센트로 한번 해봤어요. 자, 100%, 100%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됩니까? right bottom이라고 해도 되죠. 오른쪽 하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랍니까? 왼쪽에서 50픽셀, 위에서 50픽셀 떨군 위치에 얘가 요 정도에 있게 해달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쓰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왼쪽에서 50픽셀, 위에서 50픽셀 해서 X축, Y축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죠. 자, 힌트가 IR을 하래요.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랍니다. 들어가 봅니다. 자, 저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로고의 글씨를 이미지가 나오도록 CSS의 백그라운드 속성을 이용해서 완성하세요. 사용할 이미지의 경로는 친절하게 넣어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지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이미지를 제가 카피를 했고요. 새 탭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크기가 225에 225네요. 그죠? 굳이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225에 225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배경을 지정하는 거냐면 로고 안에 A에다가 얘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SS 영역에 와서 뷰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CSS 영역에 와서 HTML을 봤을 때 누구 클래스명 로고 안에 있는 A의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는 거니까 클래스명 로고의 A, 클래스명 로고의 A. 자, 위드와 하이트는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225픽셀의 하이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서 URL 안에다가 여기에 경로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를 넣어보죠. 위에 아까 친절하게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카피해서 이렇게 URL을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나오는데 크기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크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위드와 하이트를 줬습니까? 인라인 요소인 얘한테다가 지금 줬다고요. 그러면 크기가 먹게끔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해봤어요. 그러면 얘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글씨가 이렇게 잠깐만 얘한테 플롯이 걸려있나 보다. 위에서 안 보는 거에 플롯이 걸려 있네요. 플롯은 뒤에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락으로 처리해 줬더니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뭐만 없애면 됩니까? 이 글씨만 이제 겹치는 거 없애주면 돼요. 얘가 이제 자기의 크기가 225, 225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서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저 멀리 텍스트를 보내버리면 되시겠습니다. 완성본은 이렇게 되겠어요.